되게 굉장히 유명한 영화가 있는데 민족과 운명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이 영화의 배경은 남한이에요. 한국 사회를 배경으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박정희 전 대통령의 그 이제 마지막에 그 피살되는 내용까지 다 일화로 담은 내용인데 그때 전 남한에 대한 동경이 생겼어. 어린 나이였지만 왜냐면 눈이 있잖아요. 딱 보니까 헐벗고 굶주린 거지들만 득실거리는 남한 사회라고 분명히 교과서는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선전을 다 들었는데 그 영화의 배경은 거지가 하나도 등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아한 커피숍에 앉아가지고 옷이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커피가 시꺼먼 물을 갖다가 이렇게 하얗게 된 살에다 한 잔 마시고 비가 오니까 택시를 타는 거예요. 저희 동네는 버스도 없어요, 버스도. 예, 근데 택시를 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 있잖아. 비가 오면 생각나는데 사랑 파티라는데 엄청 이쁘게 입고 섹시하는 노래를 불러도 오지가 막 이런 노래를 불렀는데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생각났어. 너무 야 저게 진짜 인간의 삶이 아니냐. 그거를 동경하게 되는 거예요. 어머. 그러면 우리 아니 송이 씨가 네. 탈북을 할 적에 네. 소녀시대 보고 네. 그래 네. 탈북을 했잖아요. 네. 그런 강연회를 가봤을 거 아니에요? 일단 저희 강연회를 하면 집에서 아침마다 이제 집에서 한 명이 무조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집은 4 식구기 때문에 이렇게 돌면 나가거든요. 근데 강연회가 너무 중요한 게 이제 한류를 이제 막 이렇게 막 보지 말라고 하는데 그게 오히려 홍보되는 효과가 뭐냐면 이제 그 유리구두라는 그 드라마가 있어요. 근데 이제 북한에 우리 해산에 이제 금방 들어왔는데 그 동네에서 이제 무조건 봤거든요. 그래서 뒤에는 보이지도 않니 서고 앞에는 지금 안전원이 서서 말했어요. 요 유리 신발이라는 영화를 보는데 여기 어느 집이 딱 내 아는데 조용히 와서 나한테 자수하셔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옆에 아줌마가 둘이 같이 보는 아줌마였어요. 툭툭 치면 야, 저 앉아 너 가히 여기 딱 어디 유리 신발이야 유리 구두지 할까 요것들이 봤구나. 그거 딱 짚은 거예요. 그래서 완전 딱 그래가지고 가택수 세트가 한데 저리 이즈메라니 넉작 그 밑에다가 한국 드라마 그다음에 그 아이돌 노래 그저 1집부터 몇백 집까지 그저 딱 세워놓고서 그저 이거 부르벨 보더래요. 너무 놀라가지고 부안원들도 그거 그래가지고 거의 완전 교화를 다 가기로 형을 내렸어요. 주민총회를 딱 해가지고 더 중요한 건 이 집이 돈이 많다니까 돈 딱 먹이고 그다음에 나왔거든요. 어머. 저는 대학교 다닐 때 저희가 강연회를 학교 학생들을 이렇게 다 전 학교 학생들 모여놓고 강연회 하거든요. 근데 워낙에 그 한국 드라마를 대학생들이 많이 봐요. 노트컴에다 이렇게 놓고 다니면서 몰래 보다가 단속되고 이런 게 많은데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저희를 다 모여놓고 자기가 이때까지 본 영화 제목을 다 적으라는 거예요. 어이구야. 언제 몇 시에 누구랑 어디서 봤으면 어디서 구입했느냐 다 그렇게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뒷면에다는 나는 이렇게 잘못했다는 거 비판서를 쓰고 앞으로 다시는 안 보겠다는 결의까지 써서 내래요. 처음엔 이걸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망설였는데 만약에 안 썼는데 나중에 봤다는 게 발각이 되면 엄한 처벌을 받지만 지금 써서 내면 다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그냥 속아갖고 야 이거 그럼 용서해 준다는데 다 써야 되겠다 하고 몽땅 쓴 거예요. 근데 어떤 애는 해를 품은 달도 받고 별 2대도 받고 어린도 받고 다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서로 야 이 영화 어떠니 물어보니까 이 영화 무슨 어떤데 누구 주인공 누구 나오고 제목 뭐지? 그러니까 되게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 숱한 거 봤어요. 그 제목들 쭉 알고 보니까 되게 보고 싶은 거예요. 이거 찾아봐야 되겠다 하고 오히려 그걸 싹 다 봤어요. 네, 그래서 오히려 홍보해주는 결과가 되더라고요. 북한 주민들이 한국 드라마 좋아하는데 과연 어떤 드라마를 좋아하는지 궁금하시죠? 저희 오랜만에 양강도 남매 한송이 정민우 씨가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양강도 남매가 다시 뭉쳤습니다. 오늘은 이만갑 탈북 미남미네들이 뽑은 남조선 화제의 록카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3위. 너만 보인단 말이야. 이거 너무 재밌었는데. 너 나 좋아하냐? 이거 너무 재밌었는데. 너 나 좋아하냐? 백공구 그룹바가 들이닥쳐도 이 드라마만큼은 절대 포기할 수 없다. 남조선 간부집 학생들의 진한 사랑 이야기. 상속자들이었습니다. 다음 위 함께 보시죠. 야노의 준기. 준기. 200일 전 틀어진
지친 북조선 여성들의 마음을 달래줄 바로 그 남자. 성중이 정말 멋있지 말입니다. 그래? 태양의 후예. 야야 성희야, 왜? 너가 뭔가 착각한 것 같은데 성중이도 내 말투 따라한 거란데. 진짜란데? 내 말투랑 똑같지 말입니다. 내 말투랑 똑같지 말입니다. 딱 닮았지? 북조선 군인 덕무들이 가정집 대지나 훔칠 때 남조선 군인 덕무는 북조선 여성들의 마음을 홀라당 훔쳐버렸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이만갑 탈북 미남 미녀들이 뽑은 남조선 하드의 녹화물 대망의 1위는 뭐야? 가을동화. 가을동화. 남조선 주민들보다 북조선 주민들이 더 많이 본 드라마 가을동화였습니다. 사랑? 이제는 돈으로 살 거야. 얼마냐? 얼만데? 아우 씨. 오야야 사랑도 돈으로 사는 이 자본주의 날라리 풍정 보시라요. 남조선에는 돈 없으면 사랑도 못한단 말입니까? 아이고, 그럼 난 남조선에서 여자 명 못 만나보겠구만. 북한에서 7명씩이나 만나던 내가 그립다. 반석이 떠나도 절대 사수한다. 남조선 하드의 녹화물을 잘 보셨습니까? 지금까지 양강 누나매 민호와 성희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자요. 또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북한 사람들이 CD를 구해서 이제 우리나라 드라마랑 뭐 예능 프로그램이랑 노래를 듣는다. 근데 저는 아 진짜? 그랬었는데 진짜로 이렇게 좀 많은 사람들이 그걸 구해서 이렇게 보고 듣나요? 저는 이제 그 북한에 있을 때 이제 뭐 트윅스랑 뭐 자명고 같은 이런 드라마를 이제 보다가 이제 들킨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백공구 상무가 엄청 많이 발전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앞에다가 이제 뭐 약간 괜찮은 CDR을 앞에다 많이 넣고 이제 그거 본 다음에 그건 저리 아궁 안에다 다 집어요.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USB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보고 다시 지우는 기계가 다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보고선 저리 다 지워버려요. 북한 같은 경우에는 TV를 틀면요. 채널이 only one이에요, 대부분은. 근데 한국은 채널이 엄청 많고요. 그리고 대부분 북한에서 나오는 영상물은요, 다 선전용이에요. 방과수님께 충성하자, 배가 고파 당장 뒤지겠는데 맨날 충성하고 열심히 일을 하래요. 그러면 이게 현실적이지 않잖아요. 근데 한국 드라마는 어때요? 희망을 줍니다. 그 본부장님 만나면 이 캔디가 그리고 진짜 북한 드라마에서 전혀 볼 수 없는 그 어떤 이상, 희망, 그리고 그 남한은 분명히 벌보고 금전 거짓말 듣기려고 그런다 했는데 너무나 못 사는 그 서민도 막 상다리 부러지게 먹는 거예요. 그게 너무 이게 저희가 받은 거랑 너무 다르니까 동경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걸 계속 보고 싶어하는 욕구가 생기는 거죠. 근데 원초적인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많은 분들이 이 이만가를 보신 분들이 그 질문을 하세요. 아니 먹고 살기도 지금 깝깝한데 그 기계를 도대체 어떻게 구해서 보느냐. 왜냐면 전기도 안 나오는데 전원도 꽂아야 되고 전기도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일반 서민들이 보게 된 이유가 그 디스플레이나 이런 전자기기들이 너무 싸진 겁니다. 중국에서. 중국산이. 그러니까 중국산이 너무 싸지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엄두도 못 냈던 이런 가정집에서 저 몇 달 굶더라도 하나 사자 이런 분위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굶으면서 그걸 살려고 하고 있고 또 이제 그 TV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는 보면 다 USB 단자가 딱 달리셔야 됩니다. 맞아. USB 단자가 없게 되면 TV가 팔리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단자를 넣는 이유는 남한 드라마를 보기 위해서 이게 사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가 궁금한데 괜찮아요? 얘기해. 처음 나와서 아 저도 그랬어요. 두 가지가 궁금한데 그러면은 그 한국 드라마, 한국 노래를 접하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많은지. 더 말해봐야 잔소리죠, 솔직히. 엄청 버는 건 그냥 왜냐면 10명에서 그냥 6명 번다고 생각하면 돼요. 네. 아니 최근에 온 애가 그러더라고요. 너 왜 왔냐니까 송중기 만나러 왔대. 송중기는 어떻게 알아 했더니 태양의 후예를 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국을 통해서 들어가는 게 한 일주일 정도 걸린대요. 이 드라마가. 근데 이게 더 빠른 방법이 있대요. 그거는 늦은 거라고 그러고 어떻게 빨리 도깨비 보겠네, 도깨비. 국경연서 이런 쪽에서는 실시간 주파수를 잡는데요. 맞아. 그래서 집값이 되게 허름한 집이어도 이게 남한 주파가 잘 잡히는 집이 집값이 폭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실시간으로 보는 사람도 있다고. 극소수이지만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누가 한국 드라마를 보는지는 어떻게 알고 이렇게 검문을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다 명단이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명단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상무는 초기에 정보 라인을 동원을 해서 어느 집에 뭐 DVD 내지는 뭐 이게 녹화기 뭐 이런 것들이 있는 명단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 백건구 검열 상무가 가지고 다니는 수신 전파 수신 감지기가 있습니다. 예, 다른 분들 다 당해 봤겠지만 그걸 가지고 그 동네 골목으로 다닙니다. 일단은요, 이렇게 쭉 다니면 예전에는 VCD를 많이 썼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DVD 플레이어, 그러니까 뭐 노트텔, 그리고 이제 그 TV 자체에 달려 있는 이게 뭐 녹화기 달린 TV 이런 것들을 쓰는데 여기에서 미세한 전자기파가 그 영상파, 음성파가 나옵니다. 그거를 수신 감지기를 통해서 보는 거죠. 점점 더 가까이 가면 이 모니터의 화면까지 나오거든요. 와, 그래요? 쫙 나와요. 예, 그래서 이 집이구나. 그리고 알고 그 집을 치는 거예요. 그 외에는 이제 신고제, 이제 감시 체계에 의해서 신고제에 의해서 이미 전에 상무 쪽에 들어온 명단들은 무작위로 그 집을 향해서 가는데 기본 행동 규칙은 자기가 맡은 관할 지역이 있거든요. 순찰조들은. 그래서 그 순찰조들이 매일 저녁 돕니다. 이제처럼 수신 감지기를 가지고 그렇게 해서 잡는 거죠. 이렇게 몰래 보다가 치우면 사실 되긴 되잖아요. 어디 이렇게 좀 은밀한 곳에 치우면 되는데 저렇게 불신 검문을 집에 안까지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거요. 전기선을 내리고 들어가요. 그치. 네. 전기 먼저 내리면. 시공을 할 때는 그러면 못 꺼내게. 옛날에 비디오나 이런 거는 못 꺼내잖아요. 그렇죠. 전기선 내리고 들어가요. 그리고 보통 모르는 사람이 문 두드리게 되면 요즘엔 그래서 저런 단속요원이 오기 때문에 문을 안 열어줘요. 그러니까는 앞에다가 친구, 예, 친한 친구 이렇게 어쩌나, 야, 너 쟤랑 친하지? 알잖아요. 그러게 되면 분명히 지금 전기화성이 보고 있을 것 같으니까 야, 앞서라. 누구야 하고 불러라. 친구 목소리 듣고 우린 열어준단 말이에요. 우리 한국처럼 뭐가 이렇게 내다보고 이런 게 없으니까 친구 목소리 왔냐고 딱 안 되고 딱 들이닥치게 되면 빼도 박도 못하는 거. 왜냐면 들이닥치는 순간에는 이미 요거 개폐기를 전기 개폐기를 딱 내려놓고 들어가니까 CD도 못 빼고. 그러니까 요즘에는 옛날에는 DVD 할 때는 완전 그것 때문에 당한 사람이 많아요. CD를 못 빼니까. 사실 뭐 총살 얘기까지 나올 정도면 목숨이 위태로운데 왜 그렇게 계속해서 보시는 거예요? 보지 말라고 하니까 더 궁금하고 그리고 눈을 들어서 중국 땅 보니까 너무 현란해요. 그리고 못 사는 헐벗고 굶주린 남조선 인민들이란데 한번 딱 봤는데 너무 멋있어요. 그래, 야, 저기 우리 북한처럼 선전용일까 하고서 봤는데 머리색 하얀 어르신들도 여자들이 뭐 승용 차를 몰고 가요. 운전해요. 와, 나도 여자인데 나도 인간인데 난 왜 저렇게 못 살까 하면서 거기에 대한 걸 많이 생각하게 돼요. 화물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게 한국 겁니다. 네, 한국 영화, 한국 노래 그리고 또 성비디오 같은 거는 진짜 강하게 때리거든요. 성인 비디오? 예, 성인 비디오 같은 거는 뭐 바로 그래서 그건 거치지도 않고 저 보안소 단계로 넘깁니다. 보안소에서 교화 무조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중국어로 위장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겉 표지만 중국 이제 무슨 이런 드라마인 것처럼 다 하는데 내용물은 다 한국 겁니다. 근데 이게 일단 급습해서 단속이 시작이 되면은 한국 거든 북한 거든 다 걷어옵니다. 왜냐하면 이제 거기가 진흥적으로 발전을 해서 조선예술영화 이게 CD는 그렇게 됐는데 안하게 들이다 보면은 한국 거거든요. 다 해봤잖아요. 그래서 중국 거로 가장 많이 위장을 하는데 가끔은 중국 거를 초기에 먼저 해놓고 중간에 들어가서 이제 한국 거로 이제 안 사귄 몸으로 강을 넘고 탈북하시는 길이 정말 힘드셨을 텐데 송현 씨와 송현 씨 아이가 한국에서 행복하시길 늘 기도하고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그 장나라 씨가 영상 편지 써줬잖아요. 예. 엄청 감동받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장나라 씨를 혹시 직접 만나고 오신 건가요? 네, 직접 만났어요. 어떡해. 성공했다. 이만갑에 저를 많이 좋아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고 해서 오늘 저희 촬영 현장에 초대했습니다. 장나라 씨가 그 촬영하는 드라마 현장에
저와 저희 딸을 이렇게 초대해 주니까 정말 이게 현실인지 아닌지 정말 못 느끼겠더라고요. 예, 정말 꿈만 같기도 하고 정말 그날 밤은 되게 설레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장나라 씨를 좋아하는 우리 김송현 씨 모녀가 정말 생애 가장 특별한 날 장나라 씨를 만나는 그 특별한 날 함께 보시죠. 야, 이거 왔다. 어떡해, 긴장될 것 같아. 부모를 버리고 이제 한국 길을 택했으니까 순간에 다 부모님 생각 좀 하기도 하고 또 그 드라마를 보면서 어머니랑 같이 웃고 떠들던 생각이 나요. 어머니한테는 웃지 말아야 되는데. 어떡해. 지나간다. 지나간다. 안녕하세요. 우와, 먼저 알아봤어. 어떡해. 알아본 거야? 어떡해.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예쁘다. 감사합니다. 반가워요. 너무 감격스러워. 너무 반갑습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감사해요.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저 방송 보고 제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연예인들이 잘했다고. 그때 임신돼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방송에서 어머 예쁘다. 반가워요. 마스크 벗어. 아줌마가 마스크를 안 쓰고서. 아니, 괜찮아. 한마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에. 엄마 한국 얘기를 잘했어. 손잡았어. 아니, 밤에 손 찍지 말고 자야지, 엄마가. 손 안 씻고 잔대. 어떡해. 온다. 아유, 오래 기다리셨어요. 제대로 만나는 거야? 안녕하세요. 너무 죄송해요. 저희가 이제 막바지 촬영이라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오늘 옷도 막 10몇 번 갈아입고 그래가지고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드려서 너무 죄송해요. 솔직히 북한 같으면 이렇게 직접 만난다는 거는 상상도 못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솔직히 대한민국의 한 연예인이 이렇게 보잘것없는 우리 탈북민들을 이렇게 만나준다고 하니까 어젯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저는 정말로 저희 엄마가 굉장히 즐겨보세요. 어머나, 어떡해. 인연이 있었구나. 엄마랑 이렇게 보다가 저 이제 보고 나서 아빠랑도 통화를 했는데 정말 너무 죄송한 마음이 일단은 컸어요. 정말 그렇게 얘기를 간단하게만 들어서 나는 친구가 이렇게 나오게 된 얘기도 그렇게 엄청난 거였는지 방송을 보면서 너무 충격을 받았는데 한편으로 계속 걱정이 되는 게 내가 너무 발랄하게 남긴 거야, 응원 말을. 막. 송현 씨와 송현 씨 아이가 한국에서 행복하시길 늘 기도하고 응원할게요. 딱 좋았는데. 딱 좋았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리 씨. 그 영상을 보시고 울컥하시는데 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착하시다. 사실 저도 그냥 연예인이란 직업을 가진 아무것도 아닌 그냥
평범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와 정말 내가 뭐라고 이렇게 영상을 보고 좋아해 주실까. 그래서 내가 계속 우리 엄마 아빠하고도 통화했는데 나 연예인하기 정말 잘했다 그랬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정말 연예인하기 너무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날이었어요. 너무 감사해요. 솔직히 진짜 너무 고맙고요. 우리 이렇게 부모님을 너무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정말 너무 고마워요.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 여리시잖아요. 너무 막 이렇게 피부도 투명하세요. 너무 여리고 작으시고 그런데 어떻게 그 엄청난 일들을 이렇게 다 겪고 이겨내셨을까. 예, 저희 엄마 생각도 많이 나고 역시 엄마는 정말 대단하다. 송현 씨 정말 대단하다 느꼈어요. 하나, 둘, 야, 부럽다. 셀카를 부러워. 하나, 둘, 셋. 더 웃어주세요. 하나, 둘, 셋. 잘 봤습니다. 그래서 장나라 씨 만나고 와서 엄마가 기분이 너무 좋아서 막 반찬도 좀 바뀌고 엄마가 막 콧노래도 막 부르고 기분이 좋았을 것 같아요, 집에서 엄마의 분위기가. 맞아요. 콧노래 자꾸 부르고 영화도 계속 보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하루 종일 봐요, 하루 종일. 하루 종일. 그리고 그 TV 그거 오마베이비도 완전 그 전편 다 구매해가지고. 최근에 하는 거. 어제 밤에도 보고 잤어요. 와. 아니, 진짜 막 아빠한테 말씀드리는 게 진짜 완전 만났어 이러면서 지금 엄마가 아빠를 좋아하는 것 같아? 장나라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 아빠를 좋아하는 것 같아? 장나라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 아이, 장나라지. 아빠를 좋아하는 것 같아? 장나라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 장나라요. 장나라야? 장나라요. 장나라야? 아빠 밀렸어, 어떡해. 아빠는 이미 밀렸어요. 이미 밀렸어요. 인간 개조 사업을 적극 벌리며 집단 안에 서로 덮고 이끄는 공산주의적 기풍이 차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당세포들은 우리 사회에서 계급적으로 변질되지 않은 이상 교양 개조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관점을 가지고 인간 개조 사업에 목적의식적으로 달라붙어야 합니다. 한두 번 교양하다가 포기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10번, 100번 꾸준히 설득하고 원칙적으로 타일러주면서 인간 개조 사업을 착실히 해나가야 합니다. 와, 84년생 김정은. 아니 근데 젊은 세대가 조인다고 조여집니까? 근데 왜 김정은도 본인도 그렇게 MZ세대면서 MZ세대를 왜 이렇게 억압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아무래도 30대 김정은이 MZ세대를 조금 이제 좀 무서워하는 이유는 기존 기성세대는 이제 엄마 아빠 세대는 당가 수령을 위해서 항상 일을 하고 그 배급으로 살아갔잖아요. 하지만 요즘 이제 장마당 세대가 등장을 하면서 장마당 세대 같은 경우에는 장마당에서 모든 물품을 사고 팔고 하면서 이게 당에 대한 충성심 따위는 없어요. 저희는 그냥 드라마 보고 이게 전부고 이젠 당 이런 건 필요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MZ세대가 북한에서 큰 역할을 하는 거죠. 북한에서 근데 옛날부터 노동당보다는 장마당이다. 장마당이다. 노동당보다 장마당이다. 네네. 이러면서 뛰어. 재밌는 얘기네. 자본주의 마치잖아. 그러니까 자본주의잖아 말 그대로. 북한의 야당이 장마당이에요. 북한의 야당이 장마당이에요. 북한의 야당은 장마당이다. 여기다 이거. 굉장히 강력한 세력입니다. 이거 무너뜨리는 순간, 야당 무너뜨리는 순간 벌떼같이 일어나거든요. 장마당 무너뜨리면 북한 경제 안 돌아가요. 북한도 적당히 놔둬야지 장마당 통제 제대로 했다가 돌아가는 거지. 네네네. 경제가 거기서 나오니까. 김정은도 그걸 알고 있어가지고 만약 우리가 2030 세대에 대한 인간 개조를 성공하지 못한다면은 그 후과는
당의 존망과도 연관이 있을 거다. 한 번도 그런 북한의 존립의 어떤 위험성을 얘기한 적이 없는데 심지어 그런 워딩을 썼어요. 방탄소년단부터 아. 아이유 뭐 할 거 없이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 그렇죠. 김정은 지금 머리 골 썩고 있는 거야 지금. 오징어 게임. 네. 봤을 거야. 네, 따끈따끈한 소식이 있습니다. 진짜? 오징어 게임이 북한에서도 지금 난리가 납니다. 아, 그래요? 진짜요? 네, 그래서 지금 오징어 게임을 보고 김정은이 이게 자본주의의 민낯이다라고 그래. 했는데 저는 그걸 생각하면서 김정은이 더 넷플릭스 월 정액을 끊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북한에서 오징어 게임 가지고 이제 비판을 했는데, 그러니까 저게 바로 이제 한국 사회의 맞아요, 썩- 민낯이다. 네, 민낯이다. 했는데 사실 상식적인 사람들은 그걸 봤을 때 전 인민을 상대로 오징어 게임 벌이고 있는 게 김정은인데. 북한이죠, 맞아요. 결론으로 들어가면 이 오징어 게임이 들어갈 만큼 정말 북한의 MZ 세대가 빨리빨리 한국 콘텐츠를 소비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민군 병사들이 BTS의 피땀 눈물 춤을 췄다가 체포를 당했다. 그리고 우와. 처형을 청살이야. 당했다. 처형까지 당했다고요? 얼마 전에 이런 기사를 봤어요. 뭐라고요? 영화 아저씨 있죠? 네. 아저씨를 보다가 걸려가지고 14년을 받은 중학생이. 근데 나도 그 기사 보이더라. 근데 아무래도 최근 이제 북한이 한국 드라마나 영화 보는 것을 더욱 엄격하게 이제 단속하고 있어요. 저희 고향 이제 청진 같은 경우에도 오징어 게임 본 학생들 7명을 그러니까. 무기징역을 보냈고 심지어 그리고 또 그 판매업자는 총살을 시켰다는 뉴스까지도 아니 근데 나오고 있더라고요. 나라 씨, 저는 그 기사들 보고 네. 약간 놀라웠던 게 이 기사도 보면은 지금 뭐 5분 만에 걸렸다고 적발됐다고 그렇죠. 하는데 맞아. 어떻게 알 수? 근데 그게 어떻게 하냐면요. 북한은 전기가 안 오잖아요. 예. 전기가 안 오니까 일단 전기 왔을 때 야 보자 이렇게 끼울 거잖아요. 그 USB를. 그때 이제 한 10분이나 20분 됐을 때 집을 그냥 쳐들어가요. 전기를 준다는 게 뭐예요? 전기를 이제 공급. 네, 공급. 시간대가 있어요. 아 그러면 전력 사용량이 올라가면 그냥 가서 맞아요. 왜냐면 보는 거예요? 변압기로 이제 전압을 맞춰서 TV를 보니까 이제 그때 이제 굉장히 쳐들어가가지고. 유명한 차이인데 TV 하나, DVD 하나가. 이제는 단속 기간이 너무 많다 보니까 불의의 기술적인 맞아요. 방향으로 하거든요. 불의의 기술. 예, 그러니까 불시적인 단속 거? 기관들에게 권한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런 불의적인 방법으로 걸리는데 여기서 뿌리 뽑는 거는 하나가 걸리면 부재 증명을 하기가 힘들어. 너 어디서 났냐? 이 어디서 났냐를 불어야 내 죄가 감량이 돼. 맞아요. 내가 만약 어디서 났나를 밝히지 못하면 한국 손으로 직접 받은 거 돼. 아이고야. 그럼 내가 간첩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어디서 났나를 불게 됐어요. 그러면 또 너는 어디서 났냐? 둘 다 나면 마지막에 길바닥이 되고 말아요. 똑똑한 사람한테 가서는 반드시 지켜야 될 대상이 있다라고 하면 죽더라도 길바닥에서 주웠다. 이렇게 강락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너무 단속이 심해지니까 그렇지. 모든 USB에는 암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암호화가 버이온에게 뺏기거나 단속을 당했을 경우 암호를 2번 잘못 틀면 포마트 돼요. 우와 신기하다. 요즘 그런 거 나왔어요? 신고인멸. 옛날부터 있었어요. 옛날에 그 북한에다 보낼 때 그 소매 시대? USB를 중국 세관 통해서 걔네들이 검사할 거 아니에요. 뭐가 있는지. 그럴 때는 아예 빈 깡통인 거예요. 근데 100분 만에 바로 파일이 그냥 확 생기네요. 100번? 네, 100분 만에. 100번까지는 아니고요. 우리 맞죠? 그거 있었죠? 스텔스 USB. 아, 스텔스 USB. 스텔스 USB. 6번 만에 그 6번까지는 그랬어. 6번까지는 그냥 고장난 USB처럼. 그냥 빙고. 그래서 북한 통과할 때 그냥 통과되고. 머리 진짜. 문화가 이제 무력을 늘 이긴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저는 김정은 총비서 이번 결정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 보면서 계속 생각 드는 게 이래서 될 일이 아닌데 왜냐면 이게 이렇게 해서 막을 수 있으면은 아 그래 뭐 김정은이 뭐 되게 절박한가 보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텐데 이거 절대 이렇게 해서 막을 수가 없거든요. 그럼요. 어떤 물기를 갖다가 손바닥으로 이렇게 해서 막을 수가 있겠어요. 그럼요. 많은 대북 전문가들은 대북 제재와 봉쇄로는 북한을 없앨 수 없다고 말했어요. 왜냐면 어차피 중국이 옆에서 숨 쉴 수 있을 정도만 산소 마스크를 이렇게 씌워주거든요. 그래요. 결국은 문화로서 북한 체제의 붕괴를 야기할 수 있는 건데 김정은이 이렇게 구는 거는 김정은이 MZ세대이기 때문이에요. 김정은 집권 초기 2년까지는 북한 젊은 세대들이 남한 드라마 보고 미드 보는 거 다 알고도 그냥 쉬쉬하고 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최근 김정은 지시 이후에 이렇게 불시 정권도 시작된 겁니다. 최근에는
반동문화사상 배격법 맞아요. 법으로 딱 법이 만들어냈죠. 나왔어요. 과거는 무슨 드라마 봤다고 영화 봤다고 뭐 총살, 무기징역 이건 아니었어요. 없었어요, 이런 거. 그런데 지금은 이거 뭘 잡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법을 만들고 여기 준해서 처벌하는 거죠, 엄격하게. 그래서 총살 소리도 나오는 거고 무기징역 소리도 나오고. 2020년 12월 4일에 반동문화사상 배격법이라고 하는 법이 만들어졌는데 지금 북한에서 광풍이 불고 있는 그러니까 뭐 한류를 차단해라, 뭐 자본주의 문화 차단해라라고 하는 것들이 모두 이 법에 근간을 하고 있어요. 이 법의 주요 내용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된 내용 딱 두 개가 하나, 남한 드라마를 시청한 사람은 몇 년형일까요? 15년? 아니야. 15년형. 네? 15년형. 네? 15년? 드라마 하나 15년형? 너가 지나가다가 견눈으로 뭐 이렇게 드라마 봤는데 1초 봤다? 너 15년. 얄짤 없습니다. 그럼 마약이네, 완전. 그리고 너는 보기까지 하고 유통도 시켰네? 오, 야, 그거는 뭐 사용, 유포, 사용. 와. 돈 주면 좀 빼겠지만. 안 돼요. 이건 안 그 되죠. 법이 채택된 이후에 북한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가지고요.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북한의 그 어떤 도시에서 청년들이 10,000명이 넘게 자수를 했다고 해요. 왜 자수를 이 법이 시효가 있는데 언제 때부터 실행이 될 텐데 과거의 행적에서 묻지 않을 테니까 와서 비판서 쓰고 심할서죠. 그런 거 쓰면 내가 봐줄게. 몇 명이 오는지 봤더니 10,000명이 와. 이게 국민일보에 보도가 됐다네. 다 봐줬어요, 이거를? 봐줬죠? 봐줘야지. 김정은이 사실 어떻게 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MZ세대잖아요. 84년생.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어리니까 이런 문화적인 거에 북한 젊은 층이 얼마나 빠르게 흡수될 거라는 걸 본인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이런 법까지 제정해서 공포를 했고 심지어는 요즘에 북한에서 20대, 30대 청년들을 인간 개조를 시켜야 돼요. 인간 개조. 네. 그러니까 사실 이런 단어는 북한에서도 범죄자라든가 아니면 교도소 가 있는 사람한테 쓰는 단어인데 이런 단어까지 쓴다는 것 자체는 2030을 완전히 틀어잡겠다라는 의지가 보여집니다. 정치적 재생산의 문제거든요. 우리가 얘기하는 뭐 좌니 우니 진보니 보수니 이게 다 산업혁명 시대 이데올로기예요. 그러게요. 그래가지고 MZ들한테는 먹히질 않아요. 맞아요. 이쪽 맞아요. 얘기도 안 먹히고 저쪽.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정체불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세가 딱 등장했는데 전통적인 선전선동 방식으로는 먹히지가 않고 얘네들은 남한 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얘들을 설득해내지 못하면 체제가 사실은 장기적으로는 붕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거에는 없었던 사형을 때리거나 막 무기징역까지 하면서 강력하게 단속하는 거죠. 그래요. 야, 이거. BTS 안무 따라한 것 같아. 정말 야, 이겁니다. 웃긴다, 웃긴다. 야, 잘 맞는다. 아주 나이스. 오, 잘 맞네, 비트가. 와, 나이스 잘 맞네. 아니 너무 잘 어울리는데 팔군무가. 이게 방송말로 귓깎이가 딱 맞네요. 예. 아니 칼군무라고 해서 진짜 칼을 들면 어떡해. 칼을 들고 나온다니까. 뭐 한류 콘텐츠 많이 가잖아요. 뭐 유나 씨 어떤 게 가장 인기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드라마하고 영화가 제일 인기인 그렇지. 것 같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탈북하게 된 그 동기가 사실 가을 동화 때문이었거든요. 성승원 오빠가 은서야 갔다 하면서 업고 가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너무 막 잘생긴 거예요. 막 무섭고 묵진하고. 근데 갑자기 또 원빈이라는 오빠는 뭐 사랑 웃기지 마. 뭐 이제부터 돈으로 사귀고 뭐 이딴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북한 동시대 때 북한 채널 딱 보면 마대야. 장군님께로 가는 발걸음이 늦어진다. 딱
그딴 거 하고 있는데 동시대야. 동시대요. 그딴 거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막 여자친구가 싸대기 때리니까 부모가 마음이 아프다고 장동건이 당에 허락받고 국가에 허락받고 이거는 아까 갔더니 비행기 타고 미국으로 이게 얼마나 완전 충격이지. 이걸 다 기억해. 그러니까 그때 당시 몰아보기 시작했어요, 제가. 아버지가 분명 한국 드라마를 보면 이건 괴뢰도당들의 막 머략 선전이고 이걸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성승원 오빠 보고 비판적일 수 있어요? 비판적이 될 수가 없잖아. 맞아. 큰일 하셨네. 제가 탈북 못하면 정신병자 됐을걸요? 왜냐면 꿈만 꾸면 성승원 오빠하고 데이트하고 원빈 오빠하고 데이트하는 거예요. 폭행이야. 그래서 맨날 키스하는 그런 꿈 만나봤어요. 성승아 키스하는 거. 꿈에서 여러 번 만나봤어요. 완전 사랑이 그건 사랑이에요. 아니 근데 언니 말이 너무 공감되는 게 내가 어렸을 때 마이거를 먹고 이준기 씨 같은 남자를 무조건 사귀겠다 꿈을 가졌어요. 근데 제일 하고 싶었던 게 크리스마스에 눈 내리는 어르거를 탁 이준기가 나 가죠 이러면서 선물을 하거든요. 아, 그 나야? 뭐 그게 항상 나였던 거예요 나는 사람에서. 아니 나는 그러니까 이게 유나 씨랑 희진 씨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처음에 되게 흐뭇했거든. 흐뭇했다가 들을수록 이 두 사람이 정상이 아닌데. 너무 무섭소. 이런 사람들이랑 내가 방송을 하고 있었는데. 야, 점점 미저리가 돼가지고. 정상이 아닌데. 방송국 관계자도 그렇게 많이 안 봐요. 아니 송중 어머니는 그 처음에 한류 드라마 봤을 때 기억나세요? 한국 드라마를 보고 너무 충격 먹어가지고 거짓말인 줄 알았단죠. 수돗물이 따가운 물이 막 나오고 찬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 거짓말이다. 전 진짜 거짓말이다. 저게 절대로 저렇게 안 해다. 맞아. 상상했는데 내가 직접 나와서 한국에 살아보니까 정말 우리 집이 따가운 물 나고 찬물이 나고 그렇죠. 집에 솔직히 화장실 이렇게 국정원에서 화장실이라는 거 아 이게 우리 진짜 깜방은 깜방이구나. 방 안에 변기가 있으니까 방 안에 화장실 변기가 있을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아니 난 진짜 가치긴 가치구나. 살림 집에는 집안에 화장실이 있으려 난 생각 못했어. 그럼 우리 맨날 밖에 갔지. 혈원 씨는 뭔가 이 보이부의 입장에서 생각나는 드라마 있어요? 일단 북한에서 이제 한국 영화를 많이 보고 한국 드라마를 많이 보는 게 북한 관련돼 가지고 이제 한 것도 많이 봐요. 북한을 다룬 거. 네, 북한하고 같이 뭐 이거 뭐 아이리스라든지 맞아, 그런 것처럼. 아이리스. 네, 그런 것처럼 이제 많이 보는데 북한 영화 같은 경우에는 한국 배우들은 북한 사람들 치고 진짜 조금 안 생긴 분들, 이상하게 생기신 분들, 네, 그런 분들 갖다가 영화 주역 좀 배역으로 씁니다. 아 북한에서는? 네. 비주얼이 안 근데 좋은 우리나라는 오히려 아니고 북한군이 더 멋있어. 반대. 북한군이 더 멋있으니까 이 시간이 안 생겨요. 우린 옛날부터 그랬어. 북한 사람들이 그거 보면서 재미있게 잘 보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뭐 아이리스인가 거기 영화에서는 이제 이병헌. 드라마. 이병헌 씨가 나오고 맞아. 거기서 또 이제 북한 최고인민위원회 위원장 그때 당시는 김영남이었는데 네. 그 사람 죽는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희도 이제 우리 김영남 동지 죽는 건가? 이야기를 하면서 뭐 재밌는 거야. 그러니까 예전부터 드라마가 북한에 대한 게 나쁘게만 그런 게 아니라 맞아요. 네. 공조를 통해서 맞습니다. 맞아. 뭔가를 위기를 극복한다가 주가 되더라고요. 지금은요 사랑의 불시착, 맞아. 오징어 게임 이런 것 때문에 10대, 20대가 대한민국과 짝사랑에 빠져 있는데 북한에서 이 사랑의 불시착 인기가 어느 정도냐면 거기서 이제 손혜진이 북한 군인들에게 뭔가를 이렇게 명령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북한 군인이 네가 장군님이네 하는 대사가 나와요. 상장 수여식을 할까 해. 상장? 아니 네가 장군님이니? 아니 네가 장군님이니? 근데 제가 어렸을 때도 농촌동원 나가서 막 뭐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우리가 돌아서 자기가 뭐 장군님이야? 이렇게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 정도로 드라마에서 이게 표현이 됐다라는 건 북한 사람들 입장에서 야 저거 우리가 진짜 쓰는 말인데 어떻게 알았지? 드라마에서 나오지? 말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아. 이게 유행이 돼갖고 북한 그 애들 중에서도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네가 장군님이네? 이렇게 한대요. 맞아. 유행어가 될 만큼. 옛날부터 유행이었어. 근데 약간 사랑의 불시착이 지금 북한이 제일 핫하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그냥 드라마를 버는데 그쳤지만 이제 북한 MZ세대의 또 눈높이가 높아져서 북한 사람 역할을 얼마나 잘하는지 완성도까지 평가를 하는 거예요. 드라마를 보면서 우리끼리 딱 다 같이 보면서 품평회를 하는 거예요. 어느 배우가 사투리를 잘한다. 연기 대상. 네. 우리끼리 진짜 그래요. 현빈 쌤이 연기 대상 줘야 돼. 리뷰를 하는구나 모여서. 네. 대박이다. 똑같네 우리랑. 근데 이게 진짜 우리나라랑 그 드라마가 또 이렇게 좋아하는 그런 이렇게
시대가 똑같은 것 같아요. 예린 씨 누구 좋아했어? 솔직히 옛날 드라마나 이런 거. 드라마나 뭐 이런 거 배우 뭐 이렇게 보면 아이돌은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사랑만 받을 뿐? 배우. 누구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배우. 카메라 보고. 진중국 교수님 줄 알고. 원래 아이돌은 어디에 들어가든 감독 카메라 먼저 파악해요. 신기하다. 그러면 이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사실 이제 스토리도 이제 기억에 남지만 어떻게 보면 이 대사 같은 것도 기억에 남잖아요. 많이 남죠. 그런 유행어처럼 사실 있는데 북한에도 인기 있는 유행어 같은 게 좀 있나요? 그러니까 드라마 대사로 해서 인기 있는 유행어들이 되게 많이 생겼는데요. 특히 커플들이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 남자들이 과거에는 이런 달달한 말을 잘 안 했는데 내 안에 너 있다. 뭐 이런 거. 내 안에 너 있다. 뭐 이런 거. 나 너 좋아하냐?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또 너 나 왜 좋아하는데? 여자 그러면 다른 사람은 네가 아니잖아. 뭐 이런 말. 근데 그런 말은 드라마에 나오는 거지. 네. 남한에서는 평상시에 안 쓰는. 남한에 와서는 평상시에 안 쓰는데 예. 오히려 북한에서 남자애들은 그걸 다 외워요. 따라하는 연습을 해요. 여자애들도 그렇고. 그리고 그걸 실제에서 쓰는 줄 알고 우리는 실제에서 쓰는 거예요. 정말요?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때는 남자애들 대사로도 부족하니까 가만히 있다가 옆에 와가지고 너를 사랑해도 이제는 진짜 갈 때까지 가는 거야. 이러다 그냥 조만간 붕괴 되겠는데요? 아니, 요즘에 얼마나 그게 심하냐면 초등학생들이 정말 친한 뭐 이런 거 하면 북한 말로 짜게바지 친구. 짜게바지. 그러니까 짜게바지 어렸을 때부터 친구. 예, 그리고 딱 친구 뭐 이런 말을 썼어요. 근데 요즘에는 오징어 게임이 나오고 난부터 친구들이 깐부라는 말을 써요. 아니 근데 심지어는 얘네가 이게 한국 드라마에서 온 것도 모르고 그냥 잘 친하고 한 애들 이게 진짜지. 깐부. 맞아. 깐부. 그렇지. 밑에서 이런 말을 쓰고 그리고 이제 좀 더 큰 친구들은 짜증나. 짜증나. 대박. 이런 말을 그냥 서슴없이 뭘로 상관없이 그냥 쓰는 거예요. 근데 어른들이 아이들이 자식들이 그렇게 한국말을 막 서울말 따라하려는 거 알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집에 있었는데 제 친구들이 좀 호세 많은 친구들이 많았어요. 서울말 막 쓰는데 희진이 좀 바꿔주세요. 우리 아빠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야 서울에서 또 전화 왔다. 서울에서 또 전화 왔다. 그 정도로 젊은 애들이 부모들이 통제하기 힘들 정도로 서울말을 따라하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싫어하는구나. 어르신들 너무 속상하죠. 잡혀갈까 봐. 뭐 일단은 한국말을 많이 하긴 하는데 그렇다고 북한 당국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통제를 하죠. 하죠. 안 하면 이상한 북한에서 한국말을 쓰는 사람은 사상애적 혁명의 원수라고 명시해놨어요. 원래 저희 삼촌네 가족 애들도 이랬어요 저랬어요. 북한에는 거의나 씁니까 이걸 많이 쓰거든요. 근데 갈 거야를 많이 쓰는 거예요. 꼬야를 많이 쓰는 거예요. 꼬야? 이게 한국말이야? 할 거야. 어디 할 거야. 뭐 이 말을 되게 얘기했어. 이게 드라마에서 나오더니 그걸 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안 할 거야.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쓰는 이제 남편을 우리나라에서 오빠라고 뭐 많이 하잖아요. 자기야. 오빠야, 오빠야. 오빠 어디야? 애기야. 그거 못 쓰게 해요. 북한에서 여보라고 써야 되거든요. 어떻게 알았어? 개인적으로 쓰는 표현들이.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은 이게 365일 24시간 녹취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걸 어떻게 알아? 북한에서 그런 걸 따라다니면서 말을 어떻게 쓰는가는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쓴다는 것이 일부 정보원들을 통해서 그런 자료들이 들어와요. 그럼 올리면은 어떤 강연 재강 자료들이 내려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걸 따라다니면서 통제를 못하기 때문에 이 한국말을 쓰는 경우에 어떤 처벌까지 내리겠다, 어떤 처벌까지 내리겠다 이런 것들 계속 주입을 주는 거예요. 우리 위압감을 주는 거예요. 똥꼬 하지 말라고. 네. 그걸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그 꼬야 쓰는 거를 따라다니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말이 제일 하기 편했던 것 같아. 이 사회주의적인 요소가 바늘만큼이라도 스며들지 못하도록 투쟁과 교양의 도수를 높여 나가야 합니다. 혁명적인 사상문화로 비사회주의와 대표적인 사상문화를 깨끗이 쓸어버리자. 와,
사용에 처한다. 아 진짜 아까 저 저기 맨 밑에 사용에 처한다. 상대전용화 한편화 남선론의 75곡을 주머니 기억기에 입력하여 시초하는 본땡이를 감행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와. 악당이 이 뒤에 대한 책임을 지하되 하도록 하시고. 저게 뭐라고? 자, 공개 재판을 대학생이 받았고요. 고등학생 7명 중학교 3명. 한류와의 전쟁을 선포한 김정은. 네. 아니 근데 아까 김정은이 처음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비사회주의적인 요소를 뿌리 뽑아야 한다. 이 사회주의적인 요소가 바늘만큼이라도 스며들지 못하도록 투쟁과 교양의 도수를 높여 나가야 합니다. 자기가 제일 비사회주의적인 요소거든요. 그렇죠. 북한에서 제일 비사회주의적인 요소가 김정은 본인인데 본인이 저렇게 얘기한다는 게 사실 제일 우습게 보이긴 합니다. 지난해 11월에 남포시의 남포 경기장에 500명의 군중을 모아놓은 상황에서 이른바 공개 재판이 열렸는데 인민 재판이 열렸는데 남포 교원대 학생 2명이 대한민국의 영화와 노래 오디션 프로그램을 시청했다. 아이고. 라는 이유로 재판이 열렸는데 재판 당시에 2명이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들바들 떨고 있는 거예요. 그 2명의 대학생한테 내려진 처벌이 뭔지 아십니까? 뭐예요? 비교적 최근 뉴스인데 징역 15년. 15년? 실형 15년. 15년형. 과하다, 과해. 그러니까 예린 씨, 아니 예를 들어서 여자친구의 오늘부터 우리는 이 뮤비를 봤다고 징역 15년. 네. 어떠세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냥 그거 봤는데 솔직히 지들 할 거 다 볼 거 아니에요. 위주분들은. 그걸 단속한 지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걸 단속한 지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왜 그랬어요? 그래요, 지들. 계속 나쁜 놈이네. 네. 아, 오늘은 잘못 나왔다. 솔직히 너님도 봤죠? 전임도 많이 봤어요. 아, 일단 일신이고? 15년 이제 뭐 교화형에 처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원래 기존에는 한류 단속을 하는 보위부라든지 백공부라든지 이런 단속 기관에서 명분이 없었어요. 네. 그 정확한 규정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김정은이가 2020년도에도 그렇고 22년도에도 그렇고 이런 한류 콘텐츠를 차단하기 위한 반동문화 사항배회법 이런 걸 만들어 놔가지고 거기에 조항에 들어가 있는 게 바로 15년형입니다. 15년형. 그래서 이게 맞춰서. 근데 저 15년형이 이제 그 참 약과인 게 뭐냐면은 그 지난 10월 3일이었어요. 그 양강도 해산에서 고등학생 미성년자예요. 고등학생 2명이 남조선 영화, 드라마 그리고 이제 포르노를 보고 유통을 하다가 걸렸거든요. 어떻게 됐을까? 공개 처형당했어요. 진짜 죽었어요? 네, 그래서 해상 비행장 활주로에 근데 그게 뭐라고? 그러니까 저 지구상에서 미성년자를 처형시키는 나라는 북한이랑 이란 한 2나라밖에 안 돼요. 주민들 다 활주로에 이제 오라고 한 다음에 부들부들 떨고 있는 그 10대 미성년자 고등학생 2명을 공개 총살을 시켰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야 하면 그 같은 현장에서 똑같이 이제 공개 총살 당한 사람이 또 10대 아이였는데 계모 이제 그 양 엄마를 살인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다 똑같이 공개 처형시켰는데 즉 남조선 영화와 드라마를 유통하는 거와 살인과는 같은 범죄다. 이 뜻이에요 지금. 같은 양형의 범죄다. 그러니까요. 예전에 우리 이만갑에서 예전에 오징어 게임을 그 판매했다는 이유로 그 총살 당했던 그것도 한번 다른 적이 있었는데 그리고 USB 이거 샀다고 무기징역도 받고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10대들을 이제 이렇게 공개 처형까지 한다는 게 조금 충격적이긴 하네요.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애들이. 그래요. 네. 오징어 게임을 봤다고 이제 공개 처형한 거는 북한 주민들도 아마 다 알고 있는 내용일 거예요. 근데 이유가 사실 본보기로 보여주는 거죠. 네, 오징어 게임을 봐서 사형을 당한다. 그리고 북한에서도 10대들을 공개 처형하는 건 극히 드문, 정말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북한에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는 보여주기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10대들한테도 벌을 줄 수 있다. 사실 예전 같으면 정말 심하면 10대들이 초범이면은 노동단련대 다음에 또 걸리면은 5년의 노동 교화소까지는 이제 가능했던 그러니까 케이스가 있었는데 이거는 정말
극히 드문 일이죠. 사실 이번에 그 2명 총살한 아이들은 우리나라 특목고에 해당하는 북한의 제1고 고급중학교 여기 학생들이에요. 인재들이죠. 그러면은 말하자면 인재기도 하겠지만 동시에 아버지 엄마가 권력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이게 경제 조건이 못 받쳐주면 일고 중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가 능력이 있어서 빼낼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도 못 빼냈다라는 건 시범 특격에 걸렸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이게 굉장히 좀 북한도 아다리가 잘 맞아야 돼요. 재수없게 걸리면 죽는 거고 좀 재수가 그나마 좀 있게 생기면 요거 좀 조작해서 빼낼 수도 있는데 그걸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당연히 뭐 철은 동무랑 뭐 나랑 친해요. 그럼 이걸 같이 돌려볼 수 있는 게 그때는 나름대로의 의리였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야 이거 내가 하나 봤는데 내 딱 친구한테 이거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치. 저도 그렇게 해서 한류를 접했거든요. 맞아. 그래서 승원이 오빠도 만난 거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옆에서 하다 보니까 같이 보게 되면 이건 그냥 같이 본 것뿐인데 유포죄가 된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북한은 어제까지 김정은 정권이 그만큼 체제에 대한 불확실성 그런 거가 자신이 아는 그래. 것 같고 갈 때까지 갔다고 봐야죠. 성주 엄마 동네에는 이런 거 잘 안 돌지 않았어요? 저희 동네도 도는데 애들이 집 있을 때도 한 20, 30대 애들이 모여서 이렇게 모여서 본단 말입니다. 애들이 모여서. 맞아요. 그리고 한국 영화, 그다음에 한국 이게 노래랑 틀어가지고 뭐 동창회 하면 다 이런 거 춤추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걸려가지고 저가 밀수 때문에 갔는데 그 애들도 한 20, 30대 된 아들들 와라 같이 다른데 왔는데 여기서 제일 주모자라고 말한단 말입니다. 북한에서. 그 주모자 애가 그걸 판매하고 그걸 또 복사해서리. 열렸다는 그 자리에서 시범을 해서 총살했단 말이에요. 총살했어? 네, 총살했어. 저는 그때 그거 보는 순간에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충격받았다. 왜? 남조선이 나쁘다는 인생밖에 저는 안 가졌단 말이에요. 나쁜 놈들이 왜 저런 거 해서 돌려가지고 애들이 왜 저걸 봐가지고 총살하는가. 그게 충격을 먹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마약 사범처럼 취급하는구나. 그냥 단순 그걸 이용한 사람보다는 그것을 실제 유통하고 판매한 사람들에게 더 큰 처벌을 한다. 네. 근데 되게 충격인 게 옛날에는 아까 일고등 다니는 애들이 총살당하는 건 상상도 못했거든요. 왜냐면 북한은 권력과 돈이 있으면 그렇지. 남서스나 100편 봐도 1000편 봐도 상관없어요. 다 해결이 됐어요. 근데 얼마나 세상이 바뀌었냐면 지금 오는 친구들 얘기에는 검찰서에 있는 친척이 삼촌이 다른 짓은 다 해도 내가 빼내줄 수 있는데 한국 드라마만은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래요. 그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이게 북한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게 인구는 우리나라 반밖에 안 돼요. 근데 상비 병력은 128만이에요. 그렇지. 김정일 때부터도 항상 하는 얘기가 자기는 그거 다 필요 없대요. 특수부대 20만만 가지고 남조선 해방할 수 있대요. 그러면서도 128만을 거기다 가둬두는 이유는 10년, 13년을 가둬둔단 말이죠. 젊은이들 사이에다 풀어놓으면 뭘 하겠습니까? 한국 드라마 접하고 정권을 반대하는 투쟁을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 여기다 딱 가둬놓고 얘네들 갖다가 도시 건설시키고 화력발전소 짓게 하고 얘네들 돌격대 농장원들 싹 다 건설판에다 내보내고 그러니까 이건 군체계라고도 볼 수가 없는 젊음이 거죠. 없구나. 저는 90년대 학교를 다녔으니까 그때 법적으로 일본 음악, 일본 문화가 금지가 돼 있었단 안 말이에요. 됐다고. 수입도 안 되고 듣지 말고 보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그래도 봤죠. 그때는 이제 똑같다, 우리랑. 그런 비디오 떼끄들이 있으니까 불법 복사한 것들을 이제 친구들끼리 서로 돌려보고 그랬었는데 지금 마치 북한에서 USB 돌려보시는 맞아요. 것처럼. 그런데 만약에 내가 지금 이 비디오를 보면은 죽어. 그래도 봤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계속 뭔가 상상해보게 되는데 난 못 봤을 것 같아. 지금 이런 극형을 보면서도 한류 콘텐츠를 보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저희 때 볼 때도 어쨌든 유포하면 죽이긴 할 때요. 그런데도 저희는 입을 뒤집어 쓰고 봤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한류라는 그 드라마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알 속에만 갇혀 살다가 바깥 세상을 보니까 완전 미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말도 알아듣는 말. 말도 알아듣는데 말투가 또 이상해요. 세지. 네, 그리고 막 음악이 OST도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게 아니라 당을 위해서 충성해야 되고 이런 장려하는 음악이 아니라 OST 자체에서 사람의 마음을 막 긁어내리고 다 신선해. 그렇죠. 그러니까 대학생 때니까 얼마나 이 마음속에 부글부글 끓을 때예요. 근데 막 여자친구를 위해서 남자친구가 막 자기를 희생하고 이런 걸 보니까 너무 이게 색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그 턱식하다 그러죠. 너무 자극적이다 보니까 끊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이걸 못하게 하면은 더 해요. 맞아요. 로미오와 줄리엣도 안 말렸으면 2달 사귀고 끝났어. 2달? 근데 또 날?
두 달 안 가. 푸트. 97년 이전에는 이제 그 외색이라고 해가지고 일본 문화를 우리가 공개적으로는 금지했어요. 근데 다 들었어 그때. 우리 남희석 MC도 아시겠지만 80년대 때 우리 저기 디스코텍 가면은 아무도 소방차 노래 안 들었어요. 긴기나긴 사이비나도 거리는 이유답겠다. 이런 거. 긴기나긴 그러면 사이나도 아치 베이베 사치 베이베 아치 베이베. 엄청 신났네. 와. 너무 안타깝네. 이제 이거를 뭘 불법화 시키면 어떻게 되냐? 술 먹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술 안 먹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지하로 들어가요. 그렇지. 음성화돼 버려. 미국도 금주령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1930년대 때 이제 미국의 금주령이 내려졌었어요. 법으로 술 먹는 게 금지예요. 유통과 판매도 금지고. 그러니까 다 지하로 들어갔어요. 맞아. 이게 탈세 금액을 한번 돌려보니까 이게 술이 합법화일 때보다 무려 밀주 판매가 300%가 늘었다. 어머머머. 더 늘었어? 허작가. 하지 말라면. 허작가 그건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안 읽어봤지만 아니 분명히 대학 들어가서 불온서적 읽으면 잡혀가는데 안기부까지 간다는데도 무슨 사회주의 책 읽고 무슨 막스 뭐 이런 거 읽었다며 다들. 아니 그거 읽으라고 했으면 우리 안 읽었을 거예요. 영어 원서를 일본어를 배웠어요. 만약에 추천도서야. 아니지. 금지하니까 그걸 독일어로 들여와가지고 독일어를 배워서 읽고 영어를 들여와서 아, 나 완전 공감다. 일본어 들여와가지고 일본어 문법 공부하면서 지금 막스 전집 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전집이 나와 있다고? 아무도 안 사. 안 사. 너무 놀라워. 이거 예. 우리 동네에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여기 총살 당한다는 이야기를 했댔으니까 여기 단련대 들어갔다가 그 자기 친구가 죽은 거 총살하는 목격한 애들이 노동단련대 6개월 만땅 하고 나와서리 다시 안 할 것 같죠? 밭에 김매매 청춘아 가지 마라 뭐 이런 노래. ton골려다. 네, 뭐 그런 노래. 그런 노래도 있어? 현철. 저는 그게 무슨 노래인지 몰랐는데 잠깐 총살 당하는 거 보고도 나와서 의던 입에 올랐으니까 밭에 김매매 그런 노래. 모르는 사이에 나오나 청춘아 가지 마라 뭐. 국가처럼.